내기의 도청장치. (1988년 8월 4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발생한 사건. 당시 강성구 앵커는 평소처럼 9시 뉴스를 진행했는데요. 요새 보면은 생필품을 중심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아파트, 땅값 등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면서 인플레에 대한 불안 심리가 갑자기 나타난 의문의 남성. 앵커의 마이크에 대고 이상한 주장을 합니다. 필요한 재원을 귓속에 도청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귓속에 도청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갈가활동 35회다 소창에 들어옵니다. 스태프들이 남성을 빠르게 제압해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남성이 외친 내기의 도청장치는 의문의 메시지로 남게 되었고 시청자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당시 미국의 MK 울트라 프로젝트와 같은 음모론이 유행했는데 국가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몸에 도청장치를 심는 불법 실험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게 되죠.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의문의 남성은 당시 나이로 24살의 소창혁 씨로 밝혀졌고 그는 축구를 하던 중 고막을 다쳐 병원을 찾았지만 계속해서 귀에서 울리는 이명 증상을 치료했었게 되자 의사가 자신의 고막에 도청장치를 심었다는 피해 망상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슈퍼볼은 미국에서 1억 명의 시청률을 기록할 정도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방송인데요. 그러나 2009년에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 하나가 발생하게 되죠. 갑자기 슈퍼볼의 화면이 꺼지면서 야동이 나온 것인데요. 장면은 40초 동안 재생되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컴캐스트라는 케이블 구독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경찰의 수사 결과 범인은 내부 직원 중 한 명으로 밝혀지게 되죠. 그가 어째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의도가 밝혀지지 않은 채 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령 사건. 2017년 영국의 한 아침 방송에서 무서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흔들 의자에 앉아있는 인형은 게스트로 출연한 부부가 중고 매장에서 사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인형이 집에 오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의 다리가 누군가에게 긁히는 적이 생기는가 하면 인형 목에 걸려있던 진주 목걸이가 다음날 손목에 걸려있는 기묘한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진행자와 부부는 인형이 으스스한 놈이라고 뒷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인형이 앉아있는 흔들 의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시청했고 저주받은 인형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우소서. 2007년 호주. 시청자들은 메이데이라는 항공재난 다큐를 시청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TV 화면이 바뀌면서 정면 충돌이라는 글자가 나타납니다. 15초 뒤에 정상적인 화면으로 돌아왔지만 기괴하게도 TV 오디오는 미국식 억양의 남성의 목소리가 예수님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문장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었죠. 의문의 메시지는 6분 동안이나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방송사는 이 사건을 뒤늦게 해명했고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이상한 해명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흘러나온 의문의 메시지는 방송의 일부였으며 나사렛 사람 중 하나인 에스구리스도라는 문장을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죠. 당시 시청자들이 들은 이 음성은 도대체 무엇이 되는 걸까요?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이 사건이 전파 납치 사건이 아니라고 방송사는 전면 부인했는데요. 어떤 진실을 숨기기 위해 방송사는 이런 해명을 한 걸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저지른 기술적 실수를 감추기 위해 거짓 해명을 한 걸까요? 이 사건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게 됩니다. 기절. 1980년대를 빛낸 전설의 레슬러 헐크 호건. 2m가 넘는 키에 전쟁 나가면 죽는 몸으로 다져진 그가 티셔츠를 찢어버리면 당시 잼민이들의 발작 버튼이었죠. 1985년 헐크 호건은 미스터 T와 함께 한 토크쇼의 게스트로 초대받게 되는데요. 갑자기 멸치 진행자는 겁도 없이 헐크 호건의 몇 가지 레슬링 동작만 좀 보고 싶다고 부탁하게 되죠. 호건의 목조르기에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린 진행자. 다행히 진행자는 깨어났고 그는 프로 방송인이라고 아이덴티파이한 다음 아무 일 없다듯이 일어나 다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2007년 체코의 국영방송에서 송출된 장면입니다. 한적한 섬에게 폭발로 인한 버섯구름이 보이는 충격적인 장면. 마치 전쟁이나 테러를 연상케 하는 매우 불안한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 시청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다수의 사람들은 패닉에 빠지기도 했죠. 하지만 이 영상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한 해커 그룹이 저지른 장난으로 판명났습니다. 그들은 TV방송을 해킹해 사람들에게 정보의 신뢰성과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것이 의도였다고 밝혔습니다.
실시간 해킹 사건. 한 젊은 놈은 아주 대담한 짓을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고 있는 네덜란드 TV 프로그램의 대본을 해킹한 것인데요. 그는 방송국의 네트워크를 해킹해 오토큐를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오토큐는 앵커가 카메라에서 실시간으로 읽는 텍스트입니다. 해커는 100만 명의 네덜란드 시청자가 지켜보는 동안 해커는 텍스트를 라이브로 변경하기까지 했죠. 앵커는 뒤늦게 텍스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방송은 약간 당황스러운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이후에 이 영상은 레전드 영상으로 남게 되죠. 그러나 해킹은 불법이고 나쁜 짓이니 절대 따라해서는 안됩니다. 2014년 한 인터넷 토크쇼에서 발생한 우문의 사건입니다. 방송은 평소처럼 시청자와 종교에 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죠. 그러나 시청자의 수화기 너머로 여성의 섬뜩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Okay, I terrified her with my awesome. 비명과 함께 끊어져 버린 전화. 비명소리 들은 시청자들은 제작진에게 여성의 안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방송에서는 비명소리에 어떤 대처를 하지 못했고 침묵으로 일관했죠. 많은 시청자들은 비명의 여성이 진짜로 공격당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저 무언가를 꾸며낸 장난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여성의 비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에시타 전파 납치 사건. 1977년 영국 ITN 뉴스는 평소처럼 오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조된 이상한 목소리가 흘러나오면서 방송이 중단되는데요. 소름 끼치는 목소리는 자신이 은하계 연합 대표 브리론이라고 소개합니다. This is the voice of Allah, representative of the Ashtar. 이후에 이 외계인 놈은 6분 동안이나 장문의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가 인류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인류가 만들어낸 사악한 무기를 모두 제거하고 평화롭게 살 방법을 궁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에 이 사건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게 되죠. 회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외계인이 영어를 사용할 수 있냐는 의문과 함께 해커의 소행인 전파 납치 사건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현재까지도 누가 어떻게 방송을 마음대로 멈추고 자신들의 신호를 내보냈는지 그 누구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해커의 장난으로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입니다. 2017년 영국의 한 방송국은 한 달 동안이나 무려 8번의 해킹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다른 전파 납치 사건의 진지하고 음모론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건과는 달리 그저 해커의 장난에 불과한 내용이었죠. 해커는 윙커스 송이라는 오래된 곡을 방송에 송출했습니다. 이 곡은 자의에 관한 민망한 내용을 담고 있었죠. 일부는 이 장난을 재미있어 했지만 특히 자녀들이 성인 가사를 따라 부른다고 불평하는 부모들도 많았습니다. 라디오 방송국은 범인을 찾아내려 노력했지만 해커는 지금까지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3년 몬타나 KRTV는 스티브 월코쇼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었습니다. Local authorities in your area have reported that the bodies of the dead are rising from their graves and attacking the living. 그런데 갑자기 시끄러운 경보음과 함께 경고 방송을 내보내게 되는데요. 시체가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좀비 영화에서 나올 법한 비상사태 방송이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후에 마이애미 방송국은 경고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사과했지만 범인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맥스 헤드론 사건은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전파 납치 사건 중 하나입니다. 1987년 맥스 헤드룸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범인이 2번이나 전파를 납치했는데 이 방송에서 그는 만화 캐릭터 맥스 헤드룸 가면을 쓰고 금속 배경을 배경으로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침입에서는 화이트 노이즈만 들렸지만 두 번째 침입에서는 범인이 기괴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포츠 해설가 척 스워스키를 모욕하고 코카콜라 슬로건을 외치며 펩시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신문을 들고 세계 최고의 신문사 바보들이라고 비난한 뒤 자신의 엉덩이를 드러내고 파리채로 때리는 등 기이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쉽게 잡힐 거라 생각한 이 해킹 사건은 끝내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했죠. 2007년 7월 워싱턴 DC의 한 케이블 방송이 평소처럼 진행하던 중 갑자기 화면이 검게 변하며 이상한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클로즈업된 흑백 사진이었는데 한 사람은 웃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고
단지 그 이미지가 몇 초간 화면에 떠있다가 갑작스럽게 원래의 방송으로 돌아갔죠. 당황한 시청자들은 방송국에 문의했고 케이블 회사는 오프라 윈프리 쇼 광고에 정지 화면이 시스템 오류로 잘못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광고와 전혀 관련 없는 이미지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이 해킹이라고 의심했습니다. 더욱 미스테리한 점은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업로드되자마자 삭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남게 됩니다.